안녕하십니까, 자대입니다. 오늘은 우리 쇼핑몰 광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메인이 되는 거는 저희 주력 상품들 몇 가지에 대해서 광고비가 반 정도가 들어가고, 반 정도는 제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 중에 한 4,000개 정도의 제품에 대해서 광고를 넣고 있어요. 맥스가 아마 4,000개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고를 넣을 수 있는 최대한 다 넣고 있어요. 넣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하나씩 다 클릭을 해주면서 전체 뭐 유사한 카테고리별로 다운을 받든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상품들을 다 엑셀에 옮겨가지고 한 번에 넣을 수도 있겠지만, 넣어놓은 제품들에 대해서 하나씩 다 손을 봐줘야 되는 노가다가 많이 들어가는데, 저는 그렇게 할 시간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과거에도 전화를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네이버나 ESM 쪽에 G마켓 옥션 그런 쪽에 광고를 대행해주겠다라고 연락 오는 데가 많습니다. 메일로 오고 전화로 이렇게 유료로 하는 데도 많고 무료로 해준다고 하는 데도 많아요. 저는 과거부터 한번 써봤거든요, 이 무료를 하는 데를. 왜냐면 투잡을 하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지만 나보다 더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맡겨보자는 주의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공부도 하면서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배워가면서 일을 했는데, 이 원리가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드리면 네이버가 수수료가 6%라 봅시다. 6%면 정확한 수익 분배는 모르겠지만 네이버가 한 4% 정도를 떼가고 광고 대행사가 2% 정도를 가져가는 정도의, 그러니까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한테 돈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제가 광고에서 판매한 제품에 대한 금액의 수수료의 퍼센테이지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네이버가 먹어야 될 쿠팡이나 다른 마켓에서 자기들이 먹어야 될 수수료에서 일부를 떼주는 겁니다. 떼주고 니네가 광고를 대신해주고 매출을 더 이렇게 하라. 너네들도 돈을 벌 거니까, 이런 원리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전화 오시고 이런 광고 해주겠다 전화 오고 메일 오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컨택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 번도 광고를 안 하신 분들은. 그리고 이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면서 광고에 대한 개념을 좀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을 여러 번 바꿨는데, 제가 이불을 바꾼 건 아니고, 대부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사장님 광고하시는 제품 중에 어떤 키워드를 써야 되는데 잘못 쓰셨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많이 모르니까 단어를 던지면서 꼬셔요. 이렇게 그 담당자가 뭘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하면 더 매출이 이렇게 것 같습니다. 이런 멘트들을 던집니다. 제가 쓰고 있는 이제 매니저들이라고 해야 되나? 광고 대행해 주시는 분들은 지금 크게 실적은 안 나오지만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구매 대행이고 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이해를 좀 현재는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이 잘 돼가고 있다. 매주 바쁠 때는 격주, 더 바쁠 때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광고 실적에 대한 분석 자료를 PPT나 엑셀로 저한테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소통을 하고 조율을 한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때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던졌을 때 젊은 친구들은 그게 다 해준다고 하거든요. 해줄 수 있는 데가 엄청 많거든요. 저도 이렇게 믿고 여러 번 이렇게 맡겼다가 낭패는 아니지만 관리 소홀로 빠지는 걸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 자기 고객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매출이만 일어나면 마진을 가져가니까 결국 제가 챙겨 먹는 겁니다. 계속 채찍질 해가면서 빨리 분석 자료 내놔라. 어떻게 하면 더 잘 팔리겠냐. 계속 귀찮게 해주면서 여기에 적응한 이제 광고 대행사들이랑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남자친구였는데 20대 한 중후반 되는 친구였는데 광고를 다 올려주겠다. 어떤 식으로 올려주길 원하냐? 제가 네이버 쪽에 광고에 올릴 수 없게끔 그 메인 사진에 글자도 들어가고, 글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글자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광고를 다 올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친구는 그 사진 편집 작업도 자기가 다 해주겠다. 그 광고 금액을 작게 하고 여러 제품을 올렸을 때 주력이 되는 상품이 아니고 얻어 걸리는 상품들이 나온다고 하더라. 그래서 나도 광고를 많이 올려보고 싶다. 가능하면 최대의 수로 올려보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상품들을 엑셀화 작업을 해서 제가 원하는 양식에 좀 맞춰서 주시면 자기가 다 올리고 사진이 안 맞으면 사진 다 수정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서 그 네이버에 그 많은 수량의 광고들을 다 올린 거. 한번 올려놓으니까 편하긴 편해요. 다음부터 금액만 조정하면 되니까. 수량이 한계가 있으니까 또 한 번 더 갈아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해줄 수 있는 대행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친구는 지금 그만두고 또 다른 분이랑 일을 하고 있는데, 광고 대행사의 원리를 알고 제가 역으로 해줄 수 있는 내용을 던져서 그걸 수용하는 사람들만 받아서 일을 하는 겁니다. 광고에 대해서 질문도 많이 하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면 저도 이해도가 많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냥 기본적인 광고 대행사를 이용해서 광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고, 네이버 화면을 잠시 보여드릴 건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유는 광고비를 많이 넣는다고 해서 광고 효율이 난다는 건 아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이버의 8월, 9월, 10월, 11월 매출인데, 여기 보면 네이버 광고의 소진한 금액입니다. 37, 43, 39, 47.
앞에 봤던 것처럼 매출이 점점 줄었다가 다시 올라갔지만 광고비가 더 많이 들었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 크게 편차도 없이. 그리고 실제로는 여기 매출이 11월 달에 많이 늘었었는데 이 많이 늘었을 때 제품에 대한 광고비는 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광고비의 한 반 정도가 제 주력으로 팔고 있는 상품들에 대한 광고비고 반 정도는 그 4,000개 제품들을 최저가로 뿌렸을 때 최저가인가 조금 더 올렸을 거예요. 아마. 나온 광고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일반 사람들이 저처럼 4,000개 정도 올리면 제 생각에는 최저가로 잡으면 20만 원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광고비가. 이렇게 함으로써 그 얻어 걸리는 상품들이 제 주력이 되는 겁니다. 나는 이걸 주력을 하겠다라고 올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얻어 걸리는 상품이 생겼을 때 고객한테 리뷰 하나를 더 달게끔 요청을 하고 리뷰를 달게끔 해서 주력으로 제품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광고비는 얼마를 써야 적정하게 썼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마진의 한 15% 정도가 사용되고 있거든요. 되게 적정한지 안 한지는 좀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해외 구매 대행 쪽 아마 위탁을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렇게 자기 상품이 없는 사람들은 한두 제품에 광고비를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큰 효율을 얻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위탁이나 구매 대행 쪽 하시는 분들한테는 한 제품에 금액을 많이 넣어서 효율을 크게 보시려고 당장에는 하지 마시고 금액을 낮게 해서 여러 상품을 올려서 원래 팔고 있지 않는 상품들도 노출이 되게끔 해서 판매를 이렇게 보는 방법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이버는 확실히 판매 실적이 있고 리뷰가 있는 상품에 광고가 달리면 판매 효율이 더 좋습니다. 확실히 좋습니다. 근데 반대로 판매 실적도 없는 제품에 낮은 금액으로 광고비를 넣었다. 아예 클릭도 안 일어나는 게 대부분이고 일어나더라도 판매로 이어지는 경우는 좀 작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잘 생각해 보시고 어떤 제품들을 광고를 넣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쿠팡은 광고하지 마세요. 쿠팡도 네이버만큼 광고비를 많이 씁니다. 지금은 네이버 쪽에 많이 넣고 쿠팡의 광고를 확 줄였어요. 거의 안 써. 한두 제품들 할 때만 넣고 쿠팡을 이것저것 많이 해봤어요. 대행사도 많이 써보고 효율이 진짜 없어요. 이게 왜 없냐 생각을 해보니 결국엔 위너 싸움이라. 위너. 이 광고가 통할 경우는 딱 한 번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슈몰이를 하는 상품을 얻어가지고 짧은 기간에 그 경쟁자들이 많이 안 생겼을 때 짧은 기간에 광고비를 넣어서 노출을 확 시켜서 금액도 줄이고 광고비도 넣고 노출을 시켜서 반짝박 벌 때 그때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무난하게 넣어놓고 뭐 꾸준히 광고비를 넣으면 꾸준히 돈이 나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안 팔리지 하고 광고를 내리잖아요. 그럼 또 팔려. 그러다가 또 다시 그럼 더 팔아볼까 광고비를 넣잖아요. 또 안 팔려. 내가 봤을 때 기반이 그 위너 쿠팡은 위너가 거의 다 끌어가기 때문에 위너 먹은 사람들이 상위 노출이 되고 그 옆에 만약에 광고를 넣었다 하더라도 광고가 노출이 돼야 되는데 이제 또 시스템이 바뀌어서 위너 아니면 광고도 안 돼. 유사하게 제품을 만들어서 광고를 띄운다고 하더라도 작은 키워드를 넣어서 메인 키워드랑 경쟁이 안 붙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위너가 아니면 그 상품을 먹기가 어렵기 때문에 광고를 넣을 바에 위너 싸움을 하라. 결국에는 같이 죽자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난 위너 싸움도 안 합니다. 그냥 제품 버려요. 예전에는 같이 죽자 많이 했는데 너무 피곤해. 쿠팡은 그래서 얻어 걸리는 상품만 팝니다. 주력도 잘 없어요. 쿠팡은. 주력 있어도 어떤 식이냐면 네이버는 꾸준히 고객을 모으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 쿠팡은 다른 사이트에서 팔렸던 상품들을 짧은 기간에 찾아보고 경쟁자가 많이 없다. 그리고 이 상품에 내가 경쟁력이 있다. 그러면 짧은 시간에 마진을 좀 더 줄이고 광고를 태워서 한번 바짝 벌어보겠다고 들어가는데 솔직히 이것도 타율이 높지 않습니다. 최근에 몇 번, 과거에 몇 번. 한 시도한 거에 비하면 타율이 높지가 않아요. 쿠팡은 광고 넣지 마라. 그게 답입니다. 네이버랑 쿠팡 광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만약에 이게 좀 조회수가 나오면 11번가 인터파크 ESM 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이버 인터파크 11번가 ESM 이쪽이 광고 쪽으로 보면 효율이 더 훨씬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더 다음 기회가 된다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바이바이.